993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목동 신실가지 7단지 보유 중입니다. 49층으로 재건축되는 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고도 제한이 확대돼서 29층까지 밖에 못 짓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목동 재건축 사업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이 고도 제한 거리가 확대가 되면서 목동으로까지 영향을 미쳤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목동에 기다리고 있는 재건축 사업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얼마 전이죠. 이 공항 근처 고도 제한 기준이 개정이 되면서 상당히 이슈가 많이 되었습니다. 일단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존에 어떤 내용이 있었고 어떤 식으로 개정이 됐냐부터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기본적인 상식이기도 하죠. 이 공항 근처에는 당연히 고도 제한이 설정이 되어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 비행기가 이착륙하면서 인근에 높은 건물이 있으면은 안전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기존에는 어떤 부분이 있냐, 이 김포공항 활주로 있죠. 이 활주로 주변으로 반경 4km까지, 자 4km까지 이 부분을 45m까지 제한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김포공항이 활주로 기준으로 이렇게 4km 정도 이렇게 쭉 긋고, 이 4km 안에 있는 건축물들은 활주로 표면으로부터 45m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게, 그러니까 45m면 대략 한 아파트 층수로 한 15층 정도 되거든요. 이 15층 정도까지밖에 지을 수 없는 이제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강서구 대부분, 부천, 그리고 이제 김포시, 그리고 양천구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 요 기존의 이 범위 안에 들어섰고요.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변경이 되었냐, 대략 한 3.3km 정도까지는 45m,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존 안에서 조금 이제 완화된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5.3km 정도까지는 60m, 그리고 11km 정도까지는 90m로 제한이 걸렸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중요한 부분은 기존안 같은 경우에는 얘는 강제였습니다. 자, 국제 규정에 맞춰서 강제적으로 이런 규정을 적용시키게 하는 거고, 자, 변경안 같은 경우에는 권고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줬죠. 이제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을 주고,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각 국가별 상황에 맞춰서 이 가이드라인 그대로 할지 아니면은 뭐 완화해서 적용할지 강화해서 적용할지, 이 부분은 각 나라별로 알아서 정해라 라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거는 아직 뭐가 이제 명확하게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 권고안, 이 가이드라인 그대로 적용되었을 경우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부분은 이제 많이 따지는 거고요. 자, 11km까지 확장이 되면서 사실 거의 여의도 일부까지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기존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던 시청자분께서 보유하시는 이 목동, 이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90m 적용이 이제 되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재건축 추진의 입장에서는 대참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목동, 여기 이제 시청자분께서 보유하시는 7단지 뿐만 아니고 이 나머지 여러 단지들도 보통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높이는 180m, 그리고 층수는 49층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만약에 90m 적용이 되게 되면은 이게 다 반토막 나버리는 거고, 층수도 뭐 아무리 올려봐야 대략 한 29층 정도까지 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대로 과연 이제 적용이 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재건축 사업이 다 문제가 될 것이냐 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보지는 않는데요. 자, 왜 그러냐, 목동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한민국의 이제 최상급지 중 하나라는 그런 입지적인 특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이 서울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공급의 핵심적인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목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용적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세대수 보다 신규로 공급되는 세대수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목동에 있는 총 14개 정도 되는 단지들이 모두 재건축이 되면서 서울 내에 상당히 많은 신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규제를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사업성도 떨어지고 또 세대수도 많이 줄고, 이제 그러면서 이 서울에 공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시를 비롯해서 뭐 정부에서도 국토부에서도 그냥 그대로 규제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저는 예상이 되고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규제를 아예 안 받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목동이라는 것이 여러 이제 전체적인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요. 목동만 풀어준다라고 하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제가 예측하는 부분은 향후에 이제 기부 체납 등의 방식을 통해서 이 높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일부 뭐 시설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기부 체납을 함으로써 90m로 제한되어 있는 그런 높이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길을 열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의 진행을 하면서 뭐 서울시라든지 국토부에서도 명분도 세울 수도 있고 또 기부 체납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국가적인 이득을 볼 수도 있고요. 또 목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게 국제적인 권고안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할 수도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이제 또 기부 체납하는 게 마음에 들진 않겠지만은 기부 체납을 하면서 인센티브를 일부 받아서 좀 더 높이면 사업성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정부라든지 또 이제 목동에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서로 양측에 어느 정도 이제 합의할 수 있는 접점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개정안이 나왔긴 하지만은 이게 2030년부터 시행입니다. 아직 시행될 때까지는 5년 정도 기간이 남았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좀 많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많기 때문에 당장에 뭐 이게 규제가 적용이 될 거다, 적용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될 거다 다 예측일 뿐이고요. 좀 더 이제 시간을 가지고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봐야 되는 이제 그런 이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기존안은 강제였고요. 지금 바뀐 변경안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동 재건축은 일단 공급의 핵심 지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고사항대로 적용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살짝 얘기를 해주셨고요. 일단 시행이 또 2030년도부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